수치해법은 숫자의 계산, 즉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등등을 반복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정점, 유동점은 바로 숫자에서 소수점의 위치가 픽스되어 있나 혹은 유동적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2.38, 0.013, 1.000과 같은 숫자는 소수점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고정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62.38을 0.6238로 곱하기 10의 3승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소수점의 위치가 2와 3 사이에 있던 것이 6보다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가 변하고 그 대신 10의 3승을 곱해서 쓰게 되면 사실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서로 같아집니다. 같은 값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을 우리가 유동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0.1714 곱하기 10의 13승 또는 마이너스 0.2 곱하기 10의 1승 등과 같이 표시하는 방법이 유동점입니다. 유동점으로 표시했을 때 장점은 특히 이와 같이 소수점이 숫자가 매우 작은 숫자거나 혹은 숫자가 매우 큰 숫자들을 표시할 때 더 효율적으로 숫자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효 숫자입니다. 유효 숫자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0이 아닌 숫자의 왼쪽에 위치하여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0을 제외한 숫자의 개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1360의 경우 유효 숫자는 맨 끝에 있는 0을 제외하고 3개가 됩니다. 1.36은 유효 숫자가 0이 없기 때문에 3개 있죠. 1.360은 실제로 1.36과 같은 값을 나타내지만 끝에 0을 한 번 더 넣었다는 뜻은 이 끝에 0도 유효 숫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효 숫자가 4개가 됩니다. 0.00136은 소수점 이후에 나타나는 0들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0들을 제외한 숫자, 즉 1, 3, 6, 이 3개의 숫자가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는 3개가 됩니다. 또한 0.001360 역시 앞에 세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0은 일부러 써준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 숫자입니다. 이 경우에 유효 숫자의 개수는 그래서 4개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 가수와 지수로 표시하면 유효 숫자를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 형태로 표시할 때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m 곱하기 10의 2승으로 표시하고 이 앞에 숫자를 1 이하의 숫자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 m을 가수, 2를 지수라고 표시를 합니다. 모자람과 넘침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할 때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숫자가 작아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넘침은 컴퓨터가 계산하기 어려운 너무 큰 숫자를 말합니다. 이 모자람과 넘침은 계산기나 컴퓨터에서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정밀도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단순 정밀도, 즉 싱글 프레시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38승에서부터 10의 38승까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더블 프레시전을 선택한 경우에는 범위가 훨씬 커져서 10의 마이너스 308승에서부터 10의 308승까지 범위가 커집니다. 컴퓨터에서는 싱글 프레시전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숫자가 10의 마이너스 38승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통 0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10의 38승보다 큰 경우는
보통 우리가 무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큰 숫자보다도 더 계산 도중에 이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온 경우에는 컴퓨터는 오버플로우라고 말을 하고 보통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계산을 정지하고 이 오버플로우 에러가 난 것을 유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싱글 프레시전이냐 더블 프레시전이냐 하는 것은 연산을 할 때 숫자에 저장하는 저장 소자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32비트를 쓰는 경우 한 개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총 32개의 방을 사용합니다. 이 32개의 방에서 첫 번째 방은 부호를 나타내고 다음 8개의 방은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의 방으로 소수점 이하 부분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방들의 기억되는 숫자들은 이진법으로서 0 또는 1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조합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32비트인 경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고 지수부가 최대 쓸 수 있는 범위가 10진법으로 나타내면 38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38승에서부터 10의 플러스 38승까지 된다는 뜻입니다. 더블 프레시전, 즉 메모리 소자를 2배를 사용하는 경우, 즉 한 개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64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숫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이 경우 첫 번째 방은 부호, 다음 11개의 방을 가지고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52개의 방으로 소수점 이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숫자의 범위는 10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대략 10의 307승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유효 숫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지수부의 표시 방법이 늘어남으로써 더블 프레시전을 사용하게 되면 유효 숫자의 개수는 대략 16자리쯤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싱글 프레시전에서는 이 개수가 작아서 유효 숫자의 범위는 7자리 정도 됩니다. 숫자를 계산할 때 끝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리수의 계산에서는 숫자가 무한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연산에서는 적당한 범위에서 근사값으로 쓰게 됩니다. 이 마지막 숫자를 처리하는 것을 끝처리라고 하는데 끝처리의 방법은 버림과 올림 또는 반올림 등이 있습니다. 버림은 말 그대로 끝에 나온 숫자를 무조건 없애버리는 경우입니다. 반올림은 보통 끝에 나온 숫자를 보고 그 앞에 숫자를 올리거나 내림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올림은 무조건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올림의 규칙은 1, 2, 3, 4는 보통 버림으로 가고 6, 7, 8, 9는 올림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학적 반올림 규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올림 규칙과는 조금 다릅니다. 반올림에서 k번째 자리 숫자가 즉 5일 경우에 k번째 자릿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45를 반올림하면 3.5, 3.55를 반올림하면 그 숫자가 5이기 때문에 3.6 이렇게 반올림을 합니다. 하지만 수학적 규칙에 따르면 3.45를 반올림하면 3.4가 됩니다. 그리고 3.55를 반올림하면 3.6이 됩니다. 뭔가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다르게 처리가 되는데 3.45인 경우에는 이 5를 버림으로 가게 되고 3.55인 경우는 이 숫자를 올림으로 가게 됩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집진법에서 0을 제외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 4는 버림을 하게 되고 6, 7, 8, 9는 올림을 하게 되는데 5인 경우
정중앙에 있는 숫자이고, 만약 우리가 아는 반올림 규칙대로 끝 숫자가 5인 경우 올림으로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내림보다는 올림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공평하게, 올림과 반올림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수학적 반올림 규칙이 생긴 것입니다. 이 반올림 규칙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올림 규칙은 10단위 자릿수가 짝수인 수를 앞뒤로 쓴 다음 두 숫자 중 가까운 쪽으로 반올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문제처럼 3.45를 반올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 45를 염두에 두고 45보다 작은 10단위 숫자가 짝수인 숫자를 쓰게 되면 40과 60을 쓸 수 있습니다. 즉 45라는 숫자는 40과 60 사이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45라는 숫자가 40과 가까운가 60과 가까운가를 비교합니다. 이 경우 40과 45는 5의 차이가 나고 45와 60은 15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5라는 숫자는 40배에 더 가깝게 됩니다. 따라서 3.45를 반올림하게 되면 가까운 쪽 3.40이 가깝기 때문에 이 경우에 3.4가 됩니다. 3.55 역시 55를 포함하는 짝수의 두 개의 숫자를 찾게 되면 3.40과 3.60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거리가 가까운 쪽을 선택하게 되면 55는 6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55라는 숫자는 60으로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3.55의 반올림은 3.6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조건 끝이 5인 경우 올림을 했다가 올림인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가 방지가 되고, 끝이 5인 경우에는 한 번은 올림, 한 번은 내림, 그 다음은 올림, 내림 등으로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공평하게 올림과 반올림이 반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보겠습니다. 1.2535라는 숫자를 보면 소수점 이하 4자리 숫자입니다. 이를 각각 3자리, 2자리, 1자리로 반올림하게 되면 먼저 35라는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35를 포함하여 이보다 작은 짝수, 이보다 큰 짝수를 하나씩 씁니다. 그러면 30보다 작은 숫자는 20과 20이고 35보다 큰 짝수 숫자는 40이 되고, 이 둘 중에 가까운 쪽이 40쪽입니다. 따라서 1.2535를 반올림하여 쓰게 되면 1.254가 되는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 2자리로 반올림하게 되면 35는 50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림으로 가게 되고, 이 경우는 1.25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릿수로 반올림하게 되면 이 535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535는 50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올림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반올림하게 되면 1.2535는 1.3이 됩니다. 이 35가 숫자가 없이 단순히 1.25만 있는 경우, 즉 1.25라는 숫자를 반올림하게 되면 앞에와 마찬가지로 25를 포함하여 20과 40을 쓰게 되고, 이 중에 가까운 쪽이 20이므로 이를 반올림하면 1.2가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프로그래밍의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컴퓨터가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컴퓨터가 무한 반복되어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정지 규칙을 만들어 놓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또 계산을 하다 보면 수학적으로 발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소로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도록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수학적 오류도 있고 논리적 오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수치 계산을 하다 보면 정확한 값을 모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치 계산은 근사값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참값과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차는 라운드 오프 에러, experimental error, truncation error 등등이 있습니다. 이 라운드 오프 에러는 우리가 반올림을 하다 보면 끝 처리에서 생기는 오차가 쌓여서 생기는 에러를 말하고 experimental error는 실험의 오차입니다. 측정이나 실험에서 생기는 오차가 반영되어 계산 결과가 미미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트렁케이션 에러는 우리가 유효 숫자를 적당한 범위에서 쓰게 되는데 유효 숫자가 줄어들므로써 생기는 오차를 말합니다. 오차의 정의는 참값에서 근사값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 오차는 이 오차를 참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무리수인 경우는 참값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값이 없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가 없는데 오차가 없으므로 상대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값 대신에 3.14를 쓰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오차와 상대 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 값은 3.14, 15, 92, 653 등으로 가는 무리수입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까지를 참값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즉 3.1416을 참값으로 본다면 3.14라는 숫자는 0.0016의 오차를 갖는 수입니다. 그리고 상대 오차는 0.000509가 됩니다. 그런데 소수점 이하 5째 자리까지를 참값으로 본다면 즉 파이 대신 3.14259를 사용한다면 오차는 0.00159가 되고 상대 오차도 0.000506으로 앞의 경우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즉 참값을 어떤 값을 쓰냐에 따라서 오차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오차나 상대 오차가 정확하게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루트 2나 루트 3 또는 중력가속도 g 등과 같은 숫자들도 모두 참값으로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차나 상대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치 계산에서는 이 오차의 개념을 다소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시 설명이 됩니다. 계산을 할 때 필연적으로 오차가 없을 수는 없는데 오차를 가급적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x의 3승 마이너스 7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0.35라는 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x가 1.37 정도일 때 y 값이 0이 되는 값이 0이 됩니다. 즉,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는 1.37 근처에 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 숫자를 3개를 사용하고 버림 규칙을 사용했을 때 상대 오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입니다. 참값은 x가 1.37인 경우 y값은 1.37의 3승 마이너스 7 곱하기 1.37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37 마이너스 0.35 하면 y값은 0.043053이 됩니다. 물론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만 계산한 값이고 이를 참값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 숫자를 3개로 하여 버린 규칙을 사용했을 때의 값입니다. 식은 다시 쓰면 이와 같은데 먼저 x 대신에 1.37을 대입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37의 3승은 2.571353인데 유효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앞에서 3개의 숫자를 취하면 2.57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 곱하기 x의 제곱은 마이너스 7 곱하기 1.37의 제곱 하게 되면 1.37의 제곱을 유효 숫자 3개를 사용하면 1.87이 되고 여기에 7을 곱하여 계산하면 유효 숫자 3개의 계산에서는 마이너스 13.0이 됩니다. 8x는 8 곱하기 1.37 하여 10.96인데 유효 숫자 3개로 버림을 하기 때문에 10.9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0.35를 빼고 이 전체를 다 더하면 y값은 0.12가 얻어집니다. 참값이 0.043053이기 때문에 상대 오차의 절대값을 계산하면 위와 같고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상대 오차는 무려 178.7%가 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7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0.35를 y를 x 마이너스 7 곱하기 x 더하기 8 곱하기 x 마이너스 0.35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가로를 사용하여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이 계산에서 먼저 맨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계산합니다. 즉 1.37 마이너스 7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유효 숫자 3개의 범위에서 1.37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5.63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1.37을 곱하고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유효 숫자 3개로 써보면 마이너스 7.71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8을 더하면 0.29가 되고 여기에 다시 1.37을 곱합니다. 그러면 0.29 곱하기 1.37 하고 마지막 0.35를 빼주게 되면 이 값은 0.397 마이너스 0.35가 되어 0.047이 됩니다. 위의 참값과 비교하여 상대 오차를 구해보면 상대 오차는 퍼센트 값으로 9.2%가 됩니다. 똑같은 x를 1.37로 가정한 것인데 하나의 계산에서는 오차가 무려 180%에 가까운 오차가 나는 반면에 이 계산은 오차가 거의 20분의 1로 줄어드는 9%밖에는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오차가 적은 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계산에서는 자세히 보면 곱하기가 2번, 여기에서 곱하기 2번, 여기에서 곱하기 1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5번의 곱셈을 합니다. 그리고 덧셈이나 뺄셈은 1번, 2번, 3번 하여 덧셈은 3번을 합니다. 즉 곱하기가 5번, 더하기가 3번입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방법은 곱하기 1번, 곱하기 2번, 더하기 1번, 곱하기 1번, 더하기 1번 하여 덧셈의 개수는 똑같이 3번인데 곱셈의 계산이 1번, 2번, 3번, 즉 3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앞의 방법과 비교하면 앞의 방법이 곱하기가 5번이고 두 번째 방법은 곱하기가 3번입니다. 즉 곱하기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오차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 계산에서는 가급적이면 곱셈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더 오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차의 전파 또는 error propag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숫자는 필연적으로 오차를 갖는, 즉 근사값이므로 계산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차는 점점 누적되어 커집니다. 다만 덧셈과 뺄셈에서는 오차 한계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곱셈이나 나눗셈에서는 상대 오차 한계가 더 커집니다. 즉 곱셈이나 나눗셈이 많을수록 오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오차 전파가 덜 되도록, 즉 곱셈 나눗셈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수치 계산에서 유효 숫자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뺄셈의 경우에 유효 숫자가 실제 계산에 사용된 유효 숫자보다 결과값이 더 유효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를 유효 숫자의 감소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1439는 유효 숫자가 4개입니다. 0.1426도 유효 숫자가 4개입니다. 그런데 두 수를 더했을 때는 유효 숫자가 똑같이 4개인데 두 수를 뺄셈을 했을 때 결과값은 0.0013으로서 유효 숫자가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산에서는 가급적 유효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예에서 유효 숫자의 감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숫자를 4자리를 사용하여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2 이퀄 0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이므로 여기에 a, b 다시 c를 대입하면 x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98입니다. 루트 398은 무리수이고 값은 19.94993734로 계속 나가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참값은 하나는 20 더하기 19.9499 등 해서 하나는 39.9499 등이고 두 번째 해는 20 빼기 19.9499이므로 두 번째 해는 0.05006265 등과 같은 수입니다. 이거를 유효 숫자를 4개를 계산하면 x1은 20 더하기 19. 반올림하여 19.95이고 x1은 39.95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유효 숫자는 4개가 됩니다. 두 번째 해는 20 마이너스 19.95인데 유효 숫자를 4자리로 계산하면 20 마이너스 19.95이고 이는 0.05가 되고 유효 숫자는 단 1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 숫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 값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효 숫자의 손실 없이 계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식 계산에서 두 근을 x1, x2라고 했을 때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a분의 b, x1 곱하기 x2는 a분의 c인 식을 이용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하게 되면 한 개의 근이 39.95이므로 두 번째
해 x2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x2는 a분의 c 곱하기 x1분의 1이고 이를 대입하면 39.95분의 2.0 곱하기 a 1분의 c 2가 됩니다. 그래서 x2는 0.05006으로 되어 유효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즉 4개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